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 바로 만나볼게요. 달라진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일부터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한번 바뀌는지 짚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옛날하고 다른 게 아주 세밀하게 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모아진 돈인가 아주 이것을 또 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해요. 조정 대상 지역은 특히 더 맑게 아주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그 아파트의 값을 좀 올리는 걸 좀 정말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에 계획서가 아주 바뀌었어요. 아주 촘촘하게 자금이 어디서 왔나, 이것이 어떻게 세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생긴 자금인가 이런 걸 관리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에 그렇지 않은 자금들로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무서에서 반대로 예전에 샀던 분들한테 자금 조달 어떻게 됐냐? 그러면 엄청나게 당황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그때는 무심코 샀는데 갑자기 자금 조달 어디서 됐냐? 그러면 더 고생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금 조달은 항시 우리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살 때는 정말 힘들게 사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투명한 돈으로 사서 돈을 벌었을 때, 사회자님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뭐 세무서에서도 이미 투명하게 조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 번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맞추려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가게 되면은 뭐 탈날 일도 없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의무 제출을 피해가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 뭐 혹시나 투기 수요가 좀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은 투기라기보다도 풍선 효과는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오히려 조정 대상 구역보다 더 투명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 대상 구역에서 싹 벗어나서 다시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이면 어디서 났어요? 또 물어볼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사실 때 오히려 조정 대상 구역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어물쩍 샀다가 그냥 더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주 투명하고 맑게 그 가문의 자본을, 자기 가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시청자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 처음에는 좀 깐깐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투명하게 가면은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단속을 통해서 불법 투기 수요가 좀 차단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계속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매도인도 자금 출처 조사. 지난달 서울 송파구청이 최근 아파트를 거래한 매도인을 대상으로 이 통장 거래 내역서와 또 어디에 사용할지 소명하라고 한 이유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과한 간섭이다 또는 반대 의견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도인에게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대단해졌냐면요. 그런 분들을 송파구에서 수백 명이 샀던 사람들을 다 조사했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자님. 이렇게 한 분 정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우리나라 분들이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IT 시대의 세계 최고 밝고 맑은 나라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거래할 때 구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서 편법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한 분도 조사를 가끔 합니다, 옛날부터. 단지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전부 확률이 더 많아진 건가요? 노출된 거죠, 다. 네.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가 다 온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도한 분들을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다 내놓으시고 했다면 그것은 야 정말로 이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 분 정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편법에 좀그 국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자금의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 불합리하다고 막 처음 매스컴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네. 와전됐다면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정말 송파구에서 막 매도했던 사람 다한테 이런 것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한 분 정도는 그렇지 않은 분일 때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도한 노출이 아닐까. 요즘 인터넷 시대에 너무 이렇게 막 발달된- 과장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예.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매도인 전부에게 뭐 자금 출처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있을 뭐 예, 한두 분 대비해서. 정도 편법에 예. 가능성 있어 보이는 분한테 한두 분 정도 했다면 그럴 수도 요구를 있지 했을 않습니까? 것이다라고 예, 네, 예, 보시는 예. 것 제 같습니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자금 출처 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좀 머물게 될지 계속 좀 이동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런 것은 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전문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뭉텅그리 사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조정 대상 구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돈이 엉뚱한 돈으로 했을 때 정말 더 고생하는 수가 생겨요. 오히려 더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투명한 자금으로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그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네. 오영부영 해가지고 사서 돈 벌었어. 더 가산세까지 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자기 자본을 관리하는 우리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네, 눈앞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처음부터 좀 투명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비원의 일 어디까지? 자, 일부 지역의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 경비원분들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 단속, 택배 수령 등 이 업무들을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좀 권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그러니까 분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자기 업무에 이렇게 너무 딱 하나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근데 네. 우리가 그 하나만 하다 보니까 옆에 경비원이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나는 경비만 봐야지. 그러고 경비만 보면 네. 그 쓰레기는 누가 주워요? 그런데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좀 주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 수 있죠. 예. 그것을 애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젊은 분들이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나 커피 좀 한 잔 타줄 수 있어요? 그럼 선배님들이 그럴 수도 있고 상사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드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커피 좀 한 잔 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하러 왔지 내가 커피 사러 왔어요. 당장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관습에도 좀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로 딱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너무 분리하는 나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거에 이전에 우리가 관습도 있고 가족 간의 끈끈한 애도 있고 우정애도 있으니까 가다 보면 뭐 내가 이것도 좀 더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덜하기도 하고 하는 뭔가 이렇게 좀 정이 오고 가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저거 있었잖아요. 벼 심을 때는 품앗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품앗이. 다시 그런 품앗이 같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래서 막 이거 나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나는 이건 절대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품앗이 같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좀 끈끈한 이웃 끈끈한 가족애가 좀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경비원분들께서 관리를 좀 해주시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쓰레기도 줍고 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세상에는 또 당연한 거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경찰청과 국토부의 원만한 협의가 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함께 좀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관식 대표의 무료 상담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여의도 지역 무료 상담 일정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과 3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소홀딩스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안양 지역 무료 상담 일정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금강빌딩 10층 도도 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료 상담은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